빵TV 빵영입니다. 우리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본 시간, 오늘 한 종목 시간이 돌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를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지수 정말 나쁘죠. 네, 코스닥이 61선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좀 덜 빠졌지만 21선 완전히 깬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당연하게도 이 공매도 재개가 가장 큰 이슈였겠고요. 공매도 때문에 아무래도 이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 조금 불확실한 이 바이오주들 또 그 코스닥에서 많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마주가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5월부터 원래 좀 잔혹한 달입니다. 셀인 메이라고 해서 5월 달에 좀 팔고 8월 달 9월 달에 다시 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과 별개로 아무래도 이 실적 발표가 5월 달에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적주들이 당분간의 모멘텀을 잃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도 나오고 거기다 이번에 공매도까지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지수 대장인 삼성전자는 오히려 오늘 물론 떨어졌지만 주가상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많이 안 떨어졌다는 거에서 그래도 이게 이제 단발성 이슈,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차익 실현이나 이 공포 매물들이 다 나오고 나면은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여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LG화학 같은 종목들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아직 5일선 부근에서 끝났다라는 점들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테마주를 왜 집중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시다시피 이번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부분적인 공매도입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지수 150에 한정됐다라는 부분이 크고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결국 이 150 그 지수 상위 종목이 아닌 경우에 떨어지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투심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공매도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하위 종목, 테마주, 진짜 개잡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매도 쳤다가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허용이 되지 않는데 그냥 투심 때문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반대로 이 투심이 붙어준다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끝도 없이 오르지 않습니까? 왜냐? 비이성적인 투기니까 공매도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 주가를 내려 박는데 배팅을 한다면 이런 정치 테마주는 어디까지 갈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공매도 세력이랑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마주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변동성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애니능률 같은 사례를 볼까요? 애니능률을 보시면 이런 종목이에요.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 구간 별로 안 되죠. 여기 보면 별로 안 되는 구간이지만 이 구간에서 무려 고점 대비 한 15% 20% 그냥 빠집니다. 예. 이런 종목들 이런 부분 보시면은 뭐 지금 이거는 뭐 워낙 10배나 올랐으니까 건들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한 30% 빠졌다가 20%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매도가 또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가 어찌됐든 간에 가장 5월달 핫할 것이고 뭐 윤석열, 이재명 이 종목이겠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5월달에는 나와야 돼요. 5월달은 나와야 되겠고 그럼으로써 이제 윤석열 테마주들을 보셔야 되는데 다만 이런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바닥 대비 10배라는 얘기는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에 11,800원 하던 게 25,000원까지 올랐죠. 거의 15배 정도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을 건드린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다 없다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 20배 가서 36,000원 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여기서 더 가봤자 얼만큼 먹겠느냐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테마는 뭐 세종시 테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이거 말고도 윤석열 테마주 다른 종목들도 다 좋습니다. 다만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저번 4월 말일 날에 이 세종시 법안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일단 미뤄졌죠. 무산이 아닙니다. 미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 이 당대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무산이 됐다라는 뉘앙스가 있었고, 이번에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가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세종의사당 건립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대선은 표 싸움이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표밭은 결국 충청권이다.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역시나 세종시 의사당, 그러니까 세종시 이전, 이게 가장 큰 포인트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 테마가 끝났다라고 저는 보지 않다는 이유로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오른다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최근 차트를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4월 27일 날 상한가를 가고 지금 고점 대비 대략 한 20% 빠졌죠. 20% 빠졌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20% 30% 빠지는 건 정말 쉽습니다. 특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심할 땐 반토막도 났다가 바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이 종목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겠고, 특히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를 한다는 사람이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5, 6월에 이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다시 어떻게 보면 세종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이런 프롬파스트 같은 종목 600억짜리 종목에 당연히 공매도 세력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메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작전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그때 이제 대장이었던 종목이 프롬파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프롬파스트를 먼저 보고 있겠고요. 물론 기존 종목이었던 유라테크나 대주산업 보시면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이 종목들이 결국은 프롬파스트라는 대장이 움직여야지만 따라간다는 점. 또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가 굉장히 깨져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깨져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프롬파스트가 올라간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대략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졌는데 이런 차트 보시면 되게 의미 있는 차트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게 이렇게 끝났죠. 지금 같은 지수였으면 그냥 이거 음봉으로 끝났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도 버텼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있다. 어떤 게 있냐? 이 기대감이 있다. 기대감이 있고 이런 종목들 다 시총이 작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주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해 두셔야 됐고, 다만 저는 일단 대장인 프롬파스트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나쁘다 보니까 제가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테마주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산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백산 같은 경우에 오늘 이렇게 나쁜 장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조금 일어났다. 대략 장중 한 10%까지 올랐는데요. 이 종목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 남기춘이라는 이분이 윤석열 씨와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백산에 사회이사로 들어와서 과거 3월 26일 이근방 이때죠. 이때 이 남기춘 테마로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종목을 보는 이유는 물론 이 테마적인 포인트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산 리포트가 4월 29일 저번 주 목요일 날에 나왔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저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이 너무 나빴죠. 나쁘다 보니까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대충 보시면은 뭐 결국은 뭐 실적이 돌아간다, 본업 성장 나오고 자회사 흑자 나왔다 이러면서 나오는데, 중요한 점은 목표 주가가 16,500원입니다. 16,500원이면은 당시 시점으로 대략 한 70%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는 굉장히 괜찮은 리포트였고요. 리포트 내용 뭐 대충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합성 피혁을 한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보는 건데, 간단하게 보시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영업이익이 440억 정도, 올해 영업이익이 440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순이익 같은 경우에 여기 테이블을 이런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이해합니다만 지금 시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 올해는 320억, 내년에는 400억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백상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죠.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된다. 총액이 2,200억인데 21년 순이익이 한 32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대략 한 퍼 7 정도 나오죠. 퍼 7. 이런 종목을 왜 말씀드리느냐? 이 종목이 물론 이게 실적이 돌 거라고는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른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은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테마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 2021년도에는 퍼 7이 나올 것이고 2022년도에는 순이익이 400억 정도니까 대략 퍼로 한 5.5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찌됐든 간에 공매도 같은 애들이 과연 이렇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때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 종목이 시총이 무겁느냐? 물론 시총 2,200억은 무겁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롬파스 같은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애들은 뭐 상가 빵빵 터뜨리겠지만 백상 같은 애들은 그러진 못해요. 그러지 못해서 과거에 이런 사례를 봤었어도 윤석열로 꼈음에도 불구하고 남기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친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는 못 말아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대하기보다는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인데 실적까지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종목들을 관점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장이 안 좋죠. 장이 안 좋을 때 모으셔야 됩니다. 모으셔야 되겠고요. 뭐 모르겠어요. 당장 이 종목이 내일 튈 수도 있겠지만 10,000원 밑에서는 요 구간 10,000원 밑에서는 요 10,000원 밑에서는 모아볼만 하지 않느냐. 모아볼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이 나오고 물론 이 이익이 이대로 안 나올 수도 있죠. 뭐 한 반토막 나서 한 1,600억밖에 안 나온다고 160억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쳐도 그렇게 되면 뭐 한 14, 13 정도 되는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정도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뭐 밀려봤자 더 얼만큼 밀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실적도 있고 테마도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공매도 이슈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 이슈는 지나갈 이슈입니다. 어차피 공매도가 계속 때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어느 레벨까지 떨어진다면 다시 반등은 나오겠죠. 물론 셀트리온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퍼클 같은 경우에는 개잡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급락 뒤에 나올 반등이 더 기대되는 구간이지 않나 싶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